오늘도 잠깐만이라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하나만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분명 재미있는 영상들을 봤는데 왜일까요? 기분이 이상합니다. 뭔가 찝찝하고 공허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그토록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관심 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개념은 우리 모두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타, 구글, 틱톡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이 파는 상품이 무엇일까요? 광고. 맞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팔기 위해 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주의력입니다. 이들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를, 당신의 주의력을 1초라도 더 오래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당신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분노를 느끼게 하는 뉴스에 반응하시나요? 그럼 더 많은 분노 유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며 비교하시나요? 그럼 더 많은 과식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짧은 영상을 좋아하시나요? 그럼 끝없이 다음 영상을 준비해둡니다. 이것이 관심 경제의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곧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신의 주의력을 놓지 않기 위해 가장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철학의 문제일까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경험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동의한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현실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만 보셨다면 당신의 하루는 분노로 가득 찬 하루가 됩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만 보셨다면 당신의 하루는 비교와 열등감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됩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산책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면, 의미 있는 책을 읽으셨다면 그 시간들이 바로 당신의 삶이 됩니다.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두운 밤, 깜깜한 방에 혼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손전등이 비추는 곳만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손전등이 바로 당신의 주의력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작은 원 안의 세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손전등을 책상 위의 책에 비추면 그 순간 책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가족의 얼굴에 비추면 가족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창밖의 별에 비추면 별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알고리즘이 당신의 손에서 그 손전등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강제로 빛을 비춥니다. 광고,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 타인의 과시, 끝없는 자극적인 영상들. 당신은 손전등을 빼앗긴 채 그저 그들이 비추는 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비추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력을 잃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정해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주의력의 상실은 곧 자아의 상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이 온통 분노와 비교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에게 가장 자극적인 것만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당신의 관심을 붙잡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생각은 점점 더 분노와 비교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깊은 주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주의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잠깐의 여유도 스마트폰이 채워버리니까요. 셋째,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화려한 소비를 보면 소비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루 종일 분노를 보면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루 종일 피상적인 콘텐츠를 보면 피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국 주의력을 잃는다는 것은 나를 잃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시간 관리나 도파민 디톡스 같은 방법을 찾으십니다. 물론 이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주권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손전등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을 비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실천입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지금 내 주의력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의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것들의 총합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손전등은 주로 어디를 비추고 있었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얼굴이었습니까? 끝없는 뉴스 피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래 읽고 싶었던 책이었습니까? 타인의 화려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내면이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었는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손전등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관심 경제는 당신의 주의력을 팔아 돈을 멉니다. 철학적으로 주의력은 곧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주의력을 되찾는 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되찾는 철학적 실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손전등은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인가? 그 작은 질문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것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최근 일주일간 당신의 주의력은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